자, YBM 공무원 영어는 빈칸 넣기를 이렇게 문제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 블랭크 위치를 보는데 지금 블랭크 위치 정도면은 바로 상단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랭크 위치가 상단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떨 때는 블랭크 위치가 중간에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제일 아래쪽에 올 수가 있는데 블랭크 위치가 상단 부분에 왔었을 때는 가장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빈칸 넣기 상단, 중간, 그 다음 마지막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상단 부분이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 상단 부분의 시작점 앞에 있는 이 내용이 일단 중요하고 그 다음 빈칸 다음에 있는 그 내용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빈칸 다음에 있는 내용도 살펴봐야 되고 그러고 나서 역접 부분도 잘 보셔야 된다겠죠. 그 다음에 지금 however도 있고 but 이하의 역접도 있습니다. 자, 요런 구성만 잡아 놓으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보기 문항을 잘 보셔야 된다 했습니다. 보기 문항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it depend, depend라는 것은 의존한다는 이야기죠. 뭐뭐에 달려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the answer is just once 하면은 그 답변은 단지 하나다라는 이야기고 3번은 bathing, 목욕 자체는 결코 necessary, 필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고 그 3번에서는 목욕의 어떤 부정적인 입장을 말하는 거고 필요하지 않다 했고 4번을 보면은 bath, 목욕 자체가 당신 계획에 detrimental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의에서 출발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의희력이 안 되고서는 절대로 독해 만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역시 YBM 파워보카에서 적중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커트라인 점수에서 한 문제가 더 틀리면 이렇게 이야기했죠. D라는 접두사는 정가와 추락의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정가, 한 문제 더 틀리면 손해가 된다 했겠죠. 뭔가 해를 끼친다 했겠죠. 그래서 4번에서는 목욕 자체가 당신 계획에 뭔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3번, 4번이 3번하고 4번이 둘 다 같은 맥락이라는 이야기죠. 목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 4번에서는 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논리적 연습이 YBM 공무원 영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어떤 해석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제 시간에 만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김태동 선생님의 이 독해적인 부분에서는 논리 독해라는 이야기죠. 이 논리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물론 의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자 그럼 답은 두 개 중에 하나죠. 그것에 달려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 2번은 답변은 단지 한 개다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로 가는 거고 자 그러면 독해 구성 자체가 앞에 있는 뭔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 답변은 뭐뭐이다 라고 했으니까 밑에 내용을 잘 봐야 되겠죠. 밑에 내용에서 읽어낸다면 충분히 답을 낼 수가 있는데 바로 밑에 내용을 읽어갈 것인가 아니면 역접에서 뒤집어지는가 역접에서 뒤집어진다 했으니까 앞에 내용은 읽어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however 이하를 봅니다. bathing, 목욕 자체는 is needed, 필요로 합니다. 뭐에서? 대부분 개들에 대해서는 필요로 합니다. 뭐 하는데? to supplement. 여러분 supplement 암기합시다. 레멘에 스프는 보충 보완되어 있겠죠. 역시 이 단어도 적용이 되어야 되겠고요. process는 과정이죠. 그러한 과정에 바로 목욕이 바로 보충하는데 그런 과정을 보충하는데 목욕이 필요하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또 but 이하로 뒤집어지는데 bathing, 목욕 자체가 너무 자주 있는 그런 목욕은 can be detrimental 또 나왔죠. 한 문제 더 틀리면 해가 된다는 이야기. 당신의 애완동물에게 as well 역시 해가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앞의 내용에서는 이 목욕 자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뒤에 또 but 이하에서는 너무 많이 하면은 또 당신 애완동물에게 뭔가 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답변 자체는 뭔가 극단적인 한계가 아니라 이렇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심하면은 또 나쁠 수도 있고 그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한 답변은 나름대로 어떤 상황에 달려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식의 이 독해가 20분, 25분 안에 10개의 지문을 풀이할 수 있는 전략적 독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시험에서 그게 보이는 것이지 막연하게 전체를 다 읽어내려오는 그런 해석적 방법으로는 절대로 실제 시험에 갔었을 때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어적인 연구 잘 이루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국어의 읽기, 쓰기, 그 다음에 논리, 그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오는데 각각 한 개씩. 그거를 제가 오늘부터 수업을 해드리는데, 김태동 자료, 특급 자료 44페이지 중에서 16페이지에 위에 나오는, 자, 따라합시다. 대화의 원리. 시작. 대화의 원리. 또 다른 말로 공손성의 원리. 시작. 공손성의 원리. 그렇지. 요 문제가 매년 국가직, 지방직에서 각각 한 개씩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그 논리를 지향하는 시험으로 가는 방향성에 맞는 문제라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 푸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 방법대로 제가 설명하는 대로 그 원리를 이해하고, 숙제는 요 각각 기출문제 요 부분을 해설 강의를 선생님 걸 들으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 놓으시고, 본 강의는 녹화를 오늘 단톡방에 올려놓으면은 하나씩 모아 나가야 돼요. 시험 당일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상대방에게 정중하지 않은 표현을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을 최대화하는 공손한 어법을 가리키는 말로서 정중어법이라고 한다. 보통 교과서에서는 공손성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손성의 원리가 전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체 몇 가지? 5가지. 요령의 경륜을 가는 게 있고, 간용의 경륜이 있고, 찬동의 경륜이 있고, 겸양의 경륜을 가는 게 있고, 동의의 경륜이 있는데, 문제에 나오는 방향은 2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몇 가지? 2가지. 첫 번째는 이 요령의 경륜을 교과서로 이렇게 풀이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국어를 공부하는 분이라면 이 파트를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다라는 분은 거의 합격 확률이 없는 분들이고, 어느 선생님이든 이 공손성의 원리는 그 선생님마다 커리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풀어서 이렇게 찾아내는 거는 누구나 공부하는 건 다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는 무슨 경륜은 뭐이다라는 거, 요거는 다 읽어보시고, 특히 이제 동의의 경륜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 사이의 차이점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의 일치점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보기문학에 이제 동의의 경륜을 찾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최근에 동의의 경륜은 이런 말로도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그대로 나왔잖아요. 동의하는 부분을 찾아 인정해 준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된다. 그럼 이건 당연히 동의의 경륜을 찾으면 되겠죠. 나머지도 이렇게 풀이했는 거를 바탕으로 보기문학에 찾는 거. 그게 첫 번째 문제 유형이고, 그거는 거의 다 맞추는 문제고, 두 번째 문제 유형은 대하를 제시하고, 시작. 어떤 남녀라든지 또 사람 A, 사람 B, 그런 대하를 제시하고, 거기에 보기문항에 이렇게 무슨 경률을 갖다가 4개를 섞어놓고, 이 대하는 어느 경률에 해당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공식이 하나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요간, 찬, 겸. 시작. 요간, 찬, 겸. 요걸 먼저 앞대가리를 따서 이어놓고, 요령의 경률, 간용의 경률, 찬동의 경률, 겸양의 경률, 요간, 찬, 겸.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 기준점을 이어야 됩니다. 칭찬. 시작. 칭찬. 그리고 두 번째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음. 시작.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음. 세 번째는 자신을 낮춤. 시작. 자신을 낮춤. 요게 기준점을 먼저 이렇게 적어 놓고, 요령의 경률은 다 X예요. 자, 다 뭐라고? X.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쭉 읽어 봤을 때, 칭찬이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칭찬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음이 아니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 따라서 상대방 말을 다 같이 그대로 받아들임. 다시 상대방 말을 뭐 한다?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음이 X니까 상대방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대화에서. 그 다음에 자신의 낮춤이 있다 없다? 시작. 없다. 그래서 요령의 경률은 다 X라는 거. 대화를 읽어보면서 이게 적용이 되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고, 간영의 경률은 칭찬 X,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음 X, 자신을 낮춤만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간영의 경률은 XXO. 시작. XXO. 그렇죠. 자신을 낮추는 것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찬동의 경률은 칭찬이잖아요. 칭찬. 그래서 칭찬만 있고 나머지는 다 X가 됩니다. 대화에서. 알았죠? 네. 그 다음에 겸양의 경률은 전부 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럼 대화가 상대방 말에 서로 대화를 들어봤었을 때 칭찬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상대방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자신을 낮추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대화에서 어느 경률에 들어가느냐라는 걸 풀어낼 때는 수학 공식 풀듯이 요간 참겸을 적고, 그러고 나서 칭찬,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음, 자신을 낮춤 적고, 요령의 경률은 XXX, 간영의 경률은 XXO, 찬동은 OXX, 겸양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요 공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래서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제 말 이해했나요? 다시. 대화의 원리, 공소원성의 원리는 내년에 나올 확률이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외우는 방법이 어떻게 푼다 했겠죠? 요간, 찬, 겸 여기 적고, 기준점, 칭찬,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음, 자신을 낮춤 이렇게 적고, 요령의 경률은 다 X고, 겸양의 경률은 다 동그라미고, 간영의 경률은 X, XO고, 찬동은 OXX 이렇게 기준점이 맞는지 본인이 적용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요일 올 때까지 요 네 문제 2017년 국가직 7급 3번 요거는 제가 문항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찾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 2018년 지방직 7급 10번, 그 다음 2020년 지방직 9급 3번, 2021년 국가직 9급 9번 여기 네 문제만 풀어내면은 요거 내용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읽기, 쓰기, 논리 세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10분에서 15분 정도 짧게 그 꿀팁을 전달하고, 여러분들 각 기출 어디서 나왔는가만 메모 잘 해놓으시고 언제든지 반복하고 정리해서 대화의 원리, 공소원성의 원리가 나오면은 무조건 맞춰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 강의를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되겠고. 알았어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요거 하겠습니다. 언어의 기능. 시작. 언어의 기능하고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연습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요 내용은 녹화를 해서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재복수. 공소원성의 원리 집중하시고, 2020년도 지방직 9급 그때 2번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내년 시험이죠. 내년 시험에서 이 대화의 원리와 관련해서, 말하기와 관련해서 나올 확률이 영순위에 해당돼요. 영순위. 그래서 요거 문제 푸는 방법이 뭐 일반 교과서나 이런 데 설명 안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요령대로 잘 풀면은 여기 변별력이 될 수 있는 점수입니다. 자, 가볼까요? 일단은 1, 2, 3, 4 이런 내용을 교과서적인 걸 먼저 아셔야 돼요. 다시 무슨 의미? 그래서 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서 우리 선생님 자료 1페이지에서 나오고 있죠. 자신과 상대방의 의견 차이를 최소화한다라는 거 읽어보세요. 시작. 동의의 경률. 2번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뭐라고? 시작. 요령의 경률. 하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을 최소화한다. 시작. 간용의 경률. 그리고 여기 칭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찬동의 경률이 되겠죠.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나왔었을 때는 전혀 변별력이 없습니다. 합격권에 들어가는 분들은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화에서 이거를 찾아내라 할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부분이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화의 원리에서 이런 공식 선생님이 구조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요렇게
적용하는 연습을 수학처럼 풀어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한다 했죠? 시작. 요간, 찬, 겸. 요가 뭐죠? 요령의 경률. 간이 뭐죠? 그래, 큰 소리 간영의 경률. 찬이 뭐죠? 찬동의 경률. 겸이 뭐죠? 겸양의 경률. 됐죠? 그러고 기준점을 잡으세요. 시작. 칭찬. 그다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음. 그다음 뭐? 자신을 낮춤. 요령의 경률은 다 뭐죠? X. 겸양의 경률은 다 뭐죠? 동그라미. 간영의 경률은 XXO고 찬동의 경률은 OXX. 됐죠? 그러고 이제 이 대화를 읽어서 여기에 표에 맞는 공식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가볼까요? 김대리.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이 좀 많았습니다. 밑줄을 봐야 되죠. 괜찮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괜찮아요라는 표현이 나오면 상대의 말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아니야. 여기서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괜찮아요 했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그렇지. 따라서 그대로 받아들인다. 시작.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O가 돼야 돼, X가 돼야 돼. 시작. 그렇지. X가 되지? 대답서 맞죠? 네. 그 다음 오랜만에 채들이하고 오붓하게 대화도 나누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허허허. 칭찬이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 자신을 낮추는 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다 뭐가 돼? X지. 그러니까 무슨 경률이야? 시작. 요령의 경률. 정답 몇 번? 2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알았습니까? 그래, 내가 이게 될 때까지 지금 해왔잖아요. 지금 3번의 수업을 통해가지고. 처음에 1페이지에서 이론 이야기하고 적용하는 연습. 이렇게 공부를 해야 국어 점수가 나오는 시험으로 바뀌어졌지. 독서시에 처박혀가지고 국어 공부 많이 한다 해서 올라가는 점수가 아니라니까, 이제. 이거 잘 적용하시고, 녹화 올려놓을 테니까 잘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는 100% 나오는, 따라합니다. 설명 방식. 시작. 설명 방식. 분석, 분류, 구분, 이런 거 있죠? 대조, 비교, 유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았어요? 네, 그거 월요일 날 쌤이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